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민주당이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이 내민 선거법 개정안 제안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석패율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결과가 드러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둘씩 터져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에 대해서 아니 꼴찌들의 연합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당이 또 다른 대응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비례한국당 카드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을 만들어 버리면 한국당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겁니다.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한국당은 지역구에 올인하고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칫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계산에 말려 들어가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의석을 잃고 명분도 잃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새로이 발맞춰서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내년 총선은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공포감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들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슬렁거리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모두 18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군소정당이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어떤 사람은 55% 득표율로 당선되는데 어떤 사람은 5%만 표를 받아도 국회의원이 되는 꼴찌들의 연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꼴찌들의 연합. 아주 단어를 잘 만들었네요. 꼴찌들의 연합. 심상정, 정동영 등등. 만약에 이들은 이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니 석패율제에 따라서 본인은 지역구 선거에서 왕창 지는데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동영, 박지원, 심상정 등등 세세연년 배지 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니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참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배지를 더 달아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 계산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변인 의총이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석패율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서 조건을 바꾸거나 석패율제를 취소하는 액션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라. 민주당도 이제 배짜라 전술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와 다음 정권의 초반기를 함께할 국회 구성이 결정되는 내년 총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백 표, 몇십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이 정의당 등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표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의당이나 작은 정당들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 내가 1등을 못해도 2등만 해도 조금만 잘하면 배치 단다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지역구는 정의당이나 다른 바른미래당, 군소정당이 분투하게 되면 민주당이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 의총에서는 예상대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의총에서 부결을 갖다가 가정하고 지금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올리자는 말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예 올려주고 망신당하고 부결시켜서 지금 선거법으로 치르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복잡합니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의원의 의석수만으로는 특히 국무총리 동의하는 힘듭니다. 다른 장관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됩니다. 국회가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인사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든 관계없지만 국무총리는 다릅니다.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작은 정당들끼리 싸움이 나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정의당이 반대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선거법 개정안 골치 아프니까 내년으로 미루자.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제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등장 가능성입니다. 민주당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한 경우 한국당이 이른바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창당해서 지역구에서는 한국당을 찍어주십시오.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찍어주십시오. 이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결코 비례대표 의석수도 만만찮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한국당을 쏙 빼고 자기들끼리 쓱쓱싹싹 선거법 고쳐가지고 배지 좀 더 달아서 민주당과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등이 독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의총에서 세게 얘기를 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한국당이 진지하게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해버리면 대책이 없다. 상대가 한국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심상정, 정동영, 손학규 등등은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법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이라면 선거법 개정안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도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작은 야당들이 선거법 개정안 안 되면 결코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아무튼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